오늘 정오쯤에 이건희 회장의 그 사망에 관한 루머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아주 조직적으로 좀 퍼졌는데요.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와서 청와대에 이미 보고되었고 지금 엠바고를 걸고 있다. 곧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라신가 어쩐가 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사실상 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오던 이건희 회장께서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쓰러져서 많이 불편하다. 그렇다면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이 없이 그냥 식물인간 상태인지 내사 상태인지 또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5월 10일 밤늦게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합니다. 원래 이 회장의 지금 자택이 한남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거기겠죠.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었으나 심폐소생술로 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살아났는데 의식은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보조기구를 부착하여 저체온 치료를 하였으나 2015년 7월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체온 치료라는 것은 심장 기능이 일시된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내려가지고 신진대사 및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켜서 뇌세포 파괴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치료술이죠. 자, 신진대사가 늘어지면 인체 전체의 반응, 조직 반응도 늦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내려서 한마디로 뇌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내사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술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 7월에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삼성 서울병원은 이건희 회장을 자택에 계속 치료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가 자택에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가 사실상 벨스했다라고 보도했다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삼성이 밝힌 적이 있죠. 해당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이를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는가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은 그건 지극히 삼성그룹 내부 문제와 개인적인 가족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삼성이라는 한국의 최대 기업이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상장 기업들의 어떤 인수 합병, 얼마 전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계 펀드는 합병이 부적절하게 비율로 이루어진다 해서 반대했고, 한국의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삼성 측을 지원해서 합병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삼성이 방산업체와 화학 관련 업체들을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남이녀 후계자들 간에 회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듯한 느낌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나 복잡한 회사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 즉 삼성에서 배를 만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너가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사회적 여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좋고 나쁜 점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에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요, 삼성이 공개 상장법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의 상당한 퍼센트를 삼성 주식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삼성은 주주들에게 이건희 회장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몸 상태에 대한 정빙 자료들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안정적인 지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일가가 사실상 국내외의 수많은 기관 투자자와 개미들의 어떤 지지하에 회사의 지금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에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한마디로 그 루머를 듣고 주식을 사거나 파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그 공시를 해서 이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주가 조작 세력의 배후를 갖다가 의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또 보도에 보면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으나 휠체어 등 운동 등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권가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작전 세력이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요. 그리고 이건희 사망 소식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장중에 8%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삼성 SDS를 포함한 지배 관련 주도 일제히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이 이런 루머가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14년 정보지에서 삼성의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사실상 끝이 났다. 거의 뭐 내사 상태다. 그런데 사실상 사망 선고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저도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삼성의 내부에 자녀들끼리의 관계, 또 기업체의 인수합병 처리, 매각 이런 것들이 완료되었을 때 아마 공식 사망을 선포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실제로 사회 지도층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사실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그냥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금융당국도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자,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삼성 측의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빙 자료를 첨부한 국민 브리핑이 필요하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악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해야 되겠지만은 삼성도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대한 자료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관련되는 인수합병, 매각 등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자, 삼성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으로서 자신을 지지하고 또 자기의 주식을 소유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서 예측 가능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진행하는 매각이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여나 주식 정려나 상속, 또 자녀들 간의 분할, 이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를 오랫동안 치료 중인 것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한간의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정리가 끝났을 때 이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될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간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언론들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지는, 경제에서 가지는 불가침 성역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국민과 얽혀있는 주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의 책임이라고만으로 질타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상태와 현재 그것과 연관된 삼성의 각종 계열사들의 인수합병 매각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진행, 그리고 앞으로 그룹에 가야 될 방향, 또 장애기기의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큰아들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간다. 또 뭐 큰딸은 신라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에버랜드가 이렇게 간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뭐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해서 패션 쪽으로 간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국민들 앞에 저는 설명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성을 지지하고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요, 자신들이 이건희 회장의 안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들, 대한민국의 고용의 한 90%를 차지하는 이 중소기업들의 전체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소기업 모임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한때 국회의원도 가기도 하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박성택 회장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이죠. 각 대기업의 계열사끼리 서로 상호 출자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상향한 것과, 즉 대기업들이 상호 출자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마불사식 지원, 즉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끝없이 정부의 정책 금융이 투입되는 이런 지원 등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을 크게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 그렇게 혼나고도 대기업을 부여안고 몇십조씩 돈을 퍼주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 부여도 주장했고요.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 역할도 부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적하 업종을 법제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날 박 회장의 이야기 중에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도 공감을 했는데요. 국내외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대기업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소기업 중앙회 간부들도 지금은 성장보다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제정책 전환기인데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과거를 답습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싶어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부, 청와대, 국회에 가서 다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은 평화강연에 와서 대기업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청장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국민들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대기업 노릇을 하고 있는 IT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거의 골목 상권들을 휩쓸어 버리는 IT 관련 기업들이 한두 개입니까? 과거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그런 업무들, 부동산도 그런 거고요. 심지어 대리운전까지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포탈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면 또 이번에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이런 중소기업 연합회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연합회라는 부분은 응간하면 정권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대기업을 비판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관변적인 속성도 솔직히 없다고 볼 수 없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의 회장이 현 정권이 대기업 편향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한번 정권이 대기업 편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현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방향 전환을 깊이 고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이 과거에 겉으로 진보를 이야기했지만 정권이 끝난 다음에 재벌의 가장 사업하기 편한 정권이었다. 한마디로 특정 대기업이 뒤에서 움직인 정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끝난 뒤 그런 소리가 남는다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깊이 하기 바랍니다.